무대가 끝난 뒤 조명이 꺼지고도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5년 7월 28일 밤 일산 KINTEX에서 열린 트롯 뮤직 어워즈 시상식의 마지막 순간. 탑10 가수상 수상자로 전유진의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 곳곳에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에 올랐고 미리 준비한 말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짧은 숨을 고른 뒤 꺼낸 첫 마디는 뜻밖이었다. 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최고는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환호보다 더 조용하고도 깊은 무언가가 객석을 덮었다. 팬들도 동료 가수들도 심지어 중계 화면을 바라보던 시청자들까지 말없이 숨을 고르며 그녀의 눈빛을 지켜봤다. 이 장면은 생중계의 클로즈업보다도 더 또렷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는 제스처도 없었고 화려한 제스처 하나 없이 깊게 고개를 숙인 그 짧은 5초는 오히려 어떤 말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전유진은 단기간에 인기를 얻은 가수가 아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미스트롯 이 탈락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의 이정표처럼 안고 묵묵히 걸어왔다. 화려하게 주목받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호흡으로 무대를 쌓아 올렸고 방송보다는 음악으로 사람들과 만나왔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곁엔 언제나 어르신들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전유진을 보면 딸 같다고.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을 들어보면 요즘 아이답지 않게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누군가는 우리 손녀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꿈에서라도 이런 딸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를 잇는 음악이라면 전유진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다.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명의 소녀가 어떻게 다시 무대에 섰는가에 대한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 소녀를 꿈의 딸이라 부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한 가수가 어떻게 공감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용한 고백이다. 무대는 끝났지만 전유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2021년 미스트롯 이 붙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린 무대였다. 당시 만 15세였던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정선과 안정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매주 시청자 투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손녀 있었으면이라는 말이 돌 만큼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준결승에서의 탈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 순간 방송은 끝났지만 유진의 여정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서의 탈락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전유진은 좌절 대신 성장을 택했다. 포항으로 돌아가 학교 생활에 집중하며 음악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화려한 방송 활동은 줄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지역 축제, 초청 무대, 그리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한 곡 사랑하시렵니까, 연꽃, 나비야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녹여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연꽃은 그녀의 이미지를 단정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노래를 들은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전유진은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나이에서 나올 수 있는 순수함과 절제를 그대로 녹여내는 데 능하다. 그것이 그녀의 무기가 된다. 실제로 유진은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며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왔다. 2024년 그녀는 MBN의 현역가왕에 도전했다. 이미 활동 중인 젊은 트로트 가수들과의 경쟁은 만만치 않았지만 유진은 특유의 담백한 무대와 진정성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불렀던 빈 의자는 감정을 절제한 채 을조리듯 불러 관객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심사위원은 그녀의 무대를 이렇게 평가했다.
저 아이는 기술로 노래하지 않는다. 살아온 마음으로 노래한다. 결국 그녀는 우승을 거머쥐었고 다시 한번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대중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우승 이후에도 그녀는 예능 출연이나 방송 활동에 급하게 나서지 않았다. 대신 소극장 콘서트, 지역 행사, 그리고 OST 작업을 통해 조용하지만 꾸준한 행보를 이어갔다. 2025년 5월에 발표된 드라마 OST 그대도 나처럼은 그녀의 깊어진 감성과 성숙한 표현력을 보여준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곡을 통해 전유진의 성인 가수로서의 전환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2025년 7월, 그녀는 트롯 뮤직 어워즈 시상식의 무대에 다시 섰다. 탑10 가수상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인기나 일시적인 이슈로 얻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었다. 이는 대중성과 음악성, 그리고 세대 간 공감을 모두 인정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시상식 당일,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의 어르신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유진은 조용히 무대에 올라 고개를 숙이고 마이크를 들었다. 짧은 수상 소감 뒤에 이어진 고개 숙임은 말보다 더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날 밤, 무대가 끝난 뒤에 작은 장면 하나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시상식장을 빠져나가던 한 할머니 팬이 전유진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편지를 건넸다. 노란색 편지지에 또박또박 적힌 한 문장. 나 같은 사람도 당신 노래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다고 한다. 그 장면을 목격한 스태프는 이렇게 전했다. 누구나 팬레터를 받지만 전유진은 그걸 가사처럼 읽고 있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지 팬이 아니다. 그녀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고 그녀의 성장을 보며 기뻐하며 마치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전유진은 국민 가수가 아니라 국민 딸이다. 말없이 견디고 튀지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그런 사람. 그녀는 트로트를 통해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공감이라는 언어로 세대와 시대를 잇고 있었다. 무대는 끝났고 조명도 모두 꺼졌다. 관객의 환호도 박수도 어느새 먼 기억이 되었다. 그러나 전유진의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 거창한 무대 장치도 없이 그녀는 오직 진심 하나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를 단지 가수로 기억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딸처럼, 누군가는 손녀처럼, 또 누군가는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존재로 받아들였다.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경쟁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조용히 오래도록 사랑받는 가수가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전유진은 그런 예외의 이름이다. 그녀는 목소리로만 말하지 않았다. 태도와 눈빛, 그리고 무대를 대하는 진중한 마음으로 대중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한 편의 편지 같았고 노래는 한 장의 엽서처럼 마음에 남았다. 받는 이가 누구든 그 안에는 한결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전유진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유명해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고백은 그녀가 왜 어르신들 사이에서 꿈의 딸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준다. 그것은 단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조심스럽게 닿을 줄 알기 때문이다.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전유진이다. 그날 밤. 수상소감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그녀를 향해 한 관객이 건넨 마지막 인사. 유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세대도 위로받는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어쩌면 이 시대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스타는 가장 조용히 빛나는 사람 아닐까? 트로트를 넘어 세대를 잇는 그 목소리. 우리는 지금 그 딸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다.